안녕하세요. 대박스쿨의 김세영입니다. 주식 격언 중에 투자는 심리 싸움이다 라는 말 아시나요? 침체된 시장에 현혹되지 않고 고조된 시장에 휩쓸리지 않고 투자 심리를 잘 조율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기분이 좋아질 때는 새로운 종목을 탐색하면서 넓은 시야로 시장을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대박스쿨에서는 향후 전망과 또 최근에 급등한 테마주에 현혹되지 않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비법들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 심리 잘 조율할 수 있는 강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고민되는 종목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지금 바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문자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친절하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리더스탁 정혜준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주말을 알차게 채워줄 전문가님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대박스쿨 금요일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리더스탁 정예준입니다. 방송을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그 종목 상담이 2부 코너에 또 진행이 되고 있죠. 전화번호 고지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 이쪽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종목 걱정되는 거 있으시면은 문자를 마구마구 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하는 시간 좀 많이 할애하도록 할 테니까 걱정되는 종목도 있으면은 강의가 진행되는 중에 계속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올려주시는 분들이 그 PD님이 특별히 좀 선정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막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이 약간 좀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장의 낙폭을 살짝 좀 만회하면서 진행하긴 했는데 아직 좀 불안불안하실 것 같아요. 네, 시장 움직임 좀 바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장에 이제 마이너스 3%대 낙폭이 진행이 되었고 오늘 살짝 올라왔어요. 이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약간 좀 무슨 뭐 쥐똥만큼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지수가 다시 700선 고지를 뚫으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이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쭉 그어드렸는데 저점을 계속 올리면서 가고 있던 추세가 지난 거래일이죠. 지지난 거래일 여기서 무너지는 모습 수목금 3거래일 동안 흐름이 이 지지라인선 바깥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다시 깨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좀 이제 두려움에 휩싸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지금의 장세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이미 좀 전환점은 돌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해드렸다시피 이 13일 11월 13일 바로 이때거든요. 브렉시트 합의안이 이제 초안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하기 위해서 12월 1일이라는 날짜를 잡고 하는 일정이 나왔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가 일단 전환점을 돌려내는 그런 구간대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650포인트거든요. 650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이제 강한 좀 지지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을 딛고 살짝 뭐 복숭아뼈라고 얘기해도 좀 민망할 정도로 살짝 그냥 올라가져 있는 그 정도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지수가 좀 바닥 공사를 좀 해 나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기초 공사가 튼튼해야지 이게 건물을 이렇게 높이 세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장세가 이제 전환이 된다 하게 되면은 신흥국 쪽으로 대규모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 있을 예정인데 그 자금 유입 과정에서 상승세가 좀 강하게 그리고 좀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런 말이 있죠. 골짜기가 깊을수록 살이 높다. 그래서 지금 시기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골짜기가 깊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략 한 6월 달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하방의 추세를 이어나왔던 상태이고 지금 700선 근처 아래에서 잔물결을 그리면서 왔다 갔다 변동성만 주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 700선 구간대에서 이 바닥 공사가 튼튼하게 돼야지
이 위로 올라가 줄 수 있는 시세 동안, 산을 만드는 과정 동안 장기간 그리고 좀 높게 완성을 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들을 700선 아래에서 충분히 좀 보여주고 난 다음에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재차 다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원동력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오늘 방송 강의의 주제로 잡았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있을 일정들이 바로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오늘 방송의 주제, 다음 주 일정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 또 하나씩 풀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죠.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나와요. 장세를 상방으로 볼 것이냐 하락 지속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180도 달려집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 주요 일정에 따라서 장세가 전환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제는 이제 대선이란 이름으로 테마주들이 많이 상승을 해줬는데 오늘은 이제 대북 관련된 이슈를 갖고 있는 테마주들이 또 급부상을 하면서 재차 다시 한번 또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또 상승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대북 관련 종목들이 재차 올라가는 거 보니까 또 새로운 시세, 과거 4월 달서부터 6월 달까지 진행됐었던 그런 좀 고공장세가 또 한번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한번 또 집중적으로 점검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이제 우호적이냐 아니면 불편한가 이 여부에 따라서 출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집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있을 주요 일정들인데 일단 11일 날은 브렉시트 합의안을 의회에서 표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12일 미중 무역 관련해서 이 실무진들이 협상을 시작을 하는 날이 또 12일입니다. 그래서 12일서부터 15일까지 주요 일정이 남겨져 있는 상태이고 다음 주는 아니지만 그 다음 주, 그러니까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17일에는 미국의 FOMC 회의가 드디어 열립니다. 엄청 중요한 FOMC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 증시의 행보가 결정될 수 있는 주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들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브렉시트서부터 FOMC 회의까지의 이 내용이 하나의 또 연결고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증시를 상방으로 만들 수 있을 일정이 지금 나와져 있으니까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내용, 미중 관계에 대한 부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미중 관계가 괜찮다 싶으면 장이 너무 기분 좋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미중 관계에 뭔가 좀 불협화음이 될 만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너무나 기분이 안 좋게 급락을 시켜버리는 장세입니다. 이게 극명하게 나왔었죠. 이거는 이제 미증시 다우존스의 움직임인데, 자, 첫 번째 장대 음봉 보이실 겁니다. 이게 12월 4일 날 기록됐었던 장대 음봉이고, 이때 당시 중국 IT 대표 기업 화웨이의 CFO로 있는 창업주의 딸, 화웨이 창업주의 딸이 체포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미중 간의 협상이 좀 힘들 거다, 많이 힘들 것 같다 하면서 갈등이 부각되면서 이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가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뭐 이게 급락이 나와준 다음에 나온 일정이긴 하지만, 그렇죠? 이게 주요 원동력이 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큰 하락, 그 이유는 미중 간의 관계 악화. 그렇죠. 그 상태로 이제 어제 장중 흐름이 진행이 되었는데 보시면 개파락을 했다가 추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음봉을 크게 굉장히 두 개를 하나 이제 장중에 만들었던 거죠. 자, 그랬다가 갑자기 쭉 다시 올라가가지고 전일자의 종가 근처까지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방금 저게 보시게 계시는 빨간색 캔들이에요. 자, 그럼 저 왜 올라갔느냐? 요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미중 간의 이제 협상이 원활하게 또 진행이 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주게 되면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제 그 트위터에서 따온 내용인데, 화웨이 사태와는 이제 뭐
별개로 이 90일 내에 미중 무역 협상을 완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어필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하게 되면서 장세를 좀 끌어올렸다는 거죠. 미중 관계 악화의 급락, 미중 관계의 개선의 급등, 그죠? 이 정치적인 이런 갈등 이슈에 따라서 증시가 휘황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어떠한 내용이 나올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분들이 약간 이제 좀 중심을 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에 좀 기준을 두고 집중하시는 게 좋겠고, 약간 이제 소문과 어떤 이제 소식에 의해서 출렁이는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귀를 막고 눈을 가릴 좀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탄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온다는 거죠. 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1일 날 있을 일정입니다. 바로 이 영국의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최종 마지막 깔딱고개를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EU하고 영국의 그 총리하고는 이제 협의가 된 상태, 합의문이 도출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영국 내에서 이제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돼야 됩니다. 뜻을 모아야 되는데, 찬성 쪽으로 갈 것이냐, 이제 뭐 반대쪽으로 갈 것이냐, 가결이 될 것이냐, 부결이 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증시의 행보가 결정될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브렉시트 보트 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보았을 때는 이제 별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좀 힘들다라는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상황이라는 건 이제 역전 현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기대와는 다른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이제 서프라이즈성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럴 만한 지금 위치가 되어져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차트 화면은 뭐냐면은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를 나타내는 이 환율의 그래프입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짧은 막대 그래프로 표현되고 있는데, 근 한 6개월 정도 동안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거 브렉시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서부터 계속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 브렉시트 문제 때문에. 그죠? 근데 이게 해결점을 찾아서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반등이 살짝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자리에 다시 와 있어요. 거의 이제 뭐 연중 전저점, 최저점 라인대에 와 있는 상태인데, 자, 여기서 브렉시트 합의에 대한 부분들이 예상과 달리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 하게 되면은 파운드화 가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그 국면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면은 지금 이 파운드화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브렉시트에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12일 그리고 17일 날 계속 있을 일정하고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날짜에 있을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은 12월 12일 이때 또 미중 간의 이제 협상이 또 다시 한번 열리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정상 간의 이야기보다 이제 실무진 간의 이제 회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이제 얘기해드렸죠. 미국이 이야기하는 바와 중국이 얘기하는 바가 서로 차이점을 보이면서 갈등 대립 구조가 나오게 되니까 장세가 좋지 않다. 근데 그 갈등에 대한 부분들 하나씩 봉합할 수 있을 만한 일정이 여기 12일서부터 15일 다음 주에 이제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협상안이 잘 된다 하게 되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90일간의 휴전에 대한 부분들은 양국 간에 다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숨 쉴 수 있을 만한 공간을 지금 마련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합의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성이 또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차트 화면은 뭐냐면은 이건 이제 환율입니다. 달러 대 위안화 환율이에요. 위안화 가치를 지금 기속적으로 계속 내려놨었던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 6개월 동안 계속 올라갔어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전쟁에 대한 그런 내용이 진행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계속 보였던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협상이 딱 떨어지게 돼서 새로운 국면으로 양상이 전환된다 하게 되면은 이 달러 대 위안화 환율은 큰 폭으로 하락 전환하게 될 겁니다. 즉 위안화가 이제 절상이 될 거라는 거죠.
아까 브렉시트 사건으로 브렉시트 내용이 종료되면서 파운드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자,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또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게 될 전망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달러를 제외한 다른 화폐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올 예정이라는 거죠. 이걸 계속 뚫으면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벤트가 하나씩 발생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되셨죠? 자, 그러면은 달러는 이제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이게 또 중요하죠. 이게 다음에 있을 17일 날의 일정입니다. 바로 미국의 FOMC 회의가 드디어 열리게 되는데 전 세계에 지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은 이번 12월 때는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내용이 지금 지배적으로 좀 들려오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17일서부터 진행될 FOMC 통화정책 회의에서 새로운 양상을 띌 것 같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여기 wait and see라는 그런 용어가 문구가 나오게 됐는데 이게 미 연준 파월 의장 입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 점진적으로 계속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미국의 통화 정책이 과연 옳은 것인가? 부작용이 지금 슬금슬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 시점을 우리 잠깐 wait, 기다려보고 그리고 and see, 좀 지켜보자라는 기조로 그쵸, 이 자세를 바꿔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그죠. 그동안에 계속 긴축을 했었던 그런 정책을 약간 이제 좀 보류를 하고 중단할 시점을 찾아보자라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게 되는 거죠. 이 상태로 FOMC 들어가게 되게 되면 FOMC 회의에서는 그죠. 방금 전에 언급했었던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그동안에 그쵸, 긴축 정책에 따른 금리를 계속 올려가는 그런 정책에 따른 이 강달러 기조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추세를 보게 되면은 이건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이었는데 지금 저기 동그라미 친 차리, 자, 저기까지 가게 되니까 상승률이 저조해지고 있어요. 더 가지 않고 눈치를 계속 보는 듯한 느낌으로 지금 돼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하락 전환하기 시작한다 하게 되면은 새로운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약달러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통화 가치가 전환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통화 가치의 전환은 곧 미중 무역 협상이 됐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다음 화면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엄청나게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은 표면적으로는 무역 전쟁이지만 사실은 1등 국가와 2등 국가 간의 패권 싸움이다 라고 제가 강조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다 내기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포커스에 맞춰서 장세를 보게 되면은 답이 안 보입니다. 근데 쉽게 생각하셔서 지금 그죠,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거는 이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미국이 그죠, 성벽을 계속 두들겨내다가 거기서 발생된 균열을 틈을 타서 달러 자산을 유입시키고 경제 성장으로 나온 그런 산출물을 뽑아내는 이런 어떤 사이클의 로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펼쳐진 전쟁이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세스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달러가 약해지고 위안화가 올라가주는 이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완성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투자분들 막 정치적인 쇼크 이런 거에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직 이것만 바라보시면서 가게 되면은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 그리고 위안화 강세 전환 흐름이 바로 미중 무역 협상을 곧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보셨죠? 미국의 FOMC 회의에서는 약세로 전환하려는 뉘앙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브렉시트를 기점으로 해서 영국의 화폐인 파운드화가 올라갈 예정이고, 미중 무역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미국은 위안화 절상을 요구할 겁니다. 그게 성공이 된다 하게 되면 위안화 가치도 올라가주는 상황이 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프로세스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완성이 된 상태에서 중국의 자본시장 열어라 해서 오케이 10개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이게 지금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세가 천천히 바닥을 만들어내가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거 차트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코스닥 지수나 지금 코스피 지수나 똑같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는 700선 아래에서 그죠?
횡보하는 과정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죠?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2100선 근처에서 열심히 횡보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지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방향성을 상방으로 지으면서 올라가는 그 상황이 달성이 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약달러 기조와 신흥국 통화 강세 기조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올라갈 때 적당히 올라갈 게 아니라 이 떨어졌던 시간이 굉장히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각도도 굉장히 가파라질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바닥의 기초공사가 튼튼하게 진행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천천히 진행을 해 나갈 걸로 예상이 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뚝심을 가지고 좀 잘 기다리시게 되면 분명히 또 전환되는 장세를 조만간에 또 보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볼만한 게 뭐냐면은 이 바닥을 만들어내고 약간 좀 변동성을 주는 이 저점에서 박스를 그리는 이런 장세 속에서 기승을 부리는 종목들이 요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주란 이름으로 불리우는 종목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죠. 자, 그래서 어제도 대선 관련된 테마주 이런 것도 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북 관련된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오늘 두 번째 강의 내용입니다. 대북 테마주의 재차 급부상. 근데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바로 똑같습니다. 테마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습성 자체가 장세가 혼란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을 때,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애매모호할 때 시장과는 별개로 이슈에 의해서 움직여주는 종목에 편승해주는 장세가 나오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2,000개가 넘어가는 종목들 중에 사고 싶어지는 종목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창이 안 좋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소수 몇 개 종목들은 또 급등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사고 싶어지는 심리가 당연히 발동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상승률 상위 종목들 이렇게 쳐보시게 되니까 뭐 대북 관련된 종목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걸로 보아, 오늘이 북한 관련된 종목을 사야 되는 날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고 마우스에 손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종목들이 그쵸, 또 대북 테마와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럼 이 종목들이 지금 뭐 연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원리로 지금 상승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야지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가? 아니면은 좀 늦은 건가?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사례 종목을 통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 상한가를 올라간 종목 제형솔루텍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차트로 돌아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입니다. 황홀하죠. 황홀하게 상한가를 보여준 종목이 이제 제형솔루텍인데 불과 지난달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850원 동전주 상태에 있었던 종목이고 1,000원에서부터 1,300원까지 30%의 상승률을 금일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과거에 뭐 1,000원 이하였으면 어떻고 뭐 종목이 이제 잡주면 어떻냐, 뭐 수익만 주면 장땡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종목을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 물론 맞습니다. 어제장에 제형솔루텍이라는 종목을 여기서 사놨어요. 뭐 최근에 뭐 12월 달에 사놨다가 금일장에 상한가의 수익을 달성했다 하면은 기가 막힌 거죠, 그죠? 장도 안 좋은데 이런 땡큐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보통 이런 종목들을 이제 투자자분들이 매입한 가격이 1,000원에서 매입하신 게 아니라 보통 한 2,000원대나 이런 가격대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왜냐면은 북한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뜨겁게 타올랐을 때가 바로 이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때 당시 매입하셨다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락을 거치고 나서 최근에 상한가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게 반가울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시면은 여기 종목명이 보이실 겁니다. 제형솔루텍하고 옆에 이제 환기자라는 게 써 있게 되는데 종목이 이제 환기 상태, 환기주의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무 상태나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게 권장드리고 싶을 만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형솔루텍이라는 종목의 좀 재무적인 상황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여기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제 마이너스가 이제 잔뜩 보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장사를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그렇게 탄탄하지는 못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시가총액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 459라고 써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459.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500억이 채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시가총액이 500억 원이 채 되지가 않는다. 예. 그래서 500억의 시총을 갖고 있는 회사에 10%의 주가 상승이 나오려면은 대략 50억 정도의 자산만 붙어주게 되면은 10% 상승률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액의 자산만 붙는다고 하더라도 종목의 급등이 쉽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종목의 이제 분봉상 이제 차트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종목이 상승해 줄 때 봐보세요. 5분 봉상 뭐 이런 차트 흐름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올라갈 때 보게 되면은 한 번에 급등을 쫙 해버리고 한 번에 급등을 쫙 해버리고 또 한 번에 급등을 쫙 해버리는 현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2,000개가 넘어가는 종목 중에 살만한 종목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12시 점심시간 때 누군가가 물량을 팍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땅 뜬다라는 거죠. 시세를.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돼요. 오전장을 굉장히 심심하게 보냈던 투자자분들이 야 이거 점심시간 밥 먹고 오니까 이거 제형솔루텍이 간다. 이거 예상치 않다. 예사롭지가 않다 하면서 한번 가는 거 보고 있다가 또 올라갑니다. 그죠? 또 소량의 자산이 탁 갖다 붙어주게 되면은 10%는 그냥 갖다 올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시세가 한번 또 붙어주고 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사고 싶다 하다가 사야지 하면서 만들어진 시세가 결국 금일 상한가까지 만들어지게 되면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수를 할 만한 종목이 없는 투자자들이 투자할 곳을 찾아 나서다가 그죠? 눈에 보이는 종목이어서 질러주면서 만들어진 종목이라는 거죠. 상한가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도의 상승률도 가능해집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시총액이 낮아졌기 때문에 소량의 자산만 붙어도 상승이 나오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량한 상승이라고 보기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종목 보게 되면은 오늘 일성건설이라는 종목도 상승을 굉장히 세게 줬는데 여기 차트에다가 일성건설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봉상 차트 추이를 보게 되면은 오늘 장중에 26%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오늘 장마감 종가상은 18%의 상승률을 또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2018년도 4월경 대북 관련된 종목들이 큰 이슈를 보였을 때 그때 당시 굉장히 큰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참 밀리고 크게 하락했다가 동전주 상태에 1,000원 이하까지 내려갔다가 근래에 이제 막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죠? 추세상 그렇게 좋은 종목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도 18% 급등이 나왔으니까 좀 의미 있는 상승세는 나와줬어요. 하지만 이 종목 역시도 기업의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가총액이 보이실 거예요. 692라고 써 있거든요. 692억 원. 그러니까 대략 한 7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습니다. 1,000억 원이 안 되는 시총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일반적으로 좀 개별주, 소형주 축에도 끼지 못하고 완전 개별주, 시장의 흐름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인기가 없는 소외된 종목. 그러다가 뭐가 있다, 무슨 관련주다 하게 되면 이제 시세가 붙는 종목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성향의 이제 종목이라는 거죠. 속칭 얘기하는 이제 테마주. 그런 성향이 강한 종목이에요. 근데 그래도 이 종목은 500억 이상의 시총액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좀 괜찮은 거 아닌가요? 싶겠지만 이 종목의 또 이제 주요 주주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꼭 그렇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여기 보시면은 주요 주주 현황을 보았을 때 여기 63%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가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종목의 60%의 비중을 이미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럼 600억에 해당되는 시총액 중에 절반 이상, 300억 이상, 대략 한 400억 정도 되는 수치는 이 최대 주주가 홀딩 상태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물량 자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어요.
실질적인 시총액, 유통되는 시총액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0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소량의 자산만 딱 갖다 붙어도 종목의 시세가 발동이 걸리는 종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이제 상승이 나왔던 이 일성건설의 18%의 상승률도 따지고 보게 되면은 주가의 상승을 만드는데 많은 비용이 들은 종목은 아니었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갈 곳 없는 자금들이 모이다 보니까 생겨버린 시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쌓아 올린 산이 좋은 산이냐? 아닙니다. 모래성 같은 산이기 때문에 또 갑자기 이제 또 파도 한번 팍 쳐버리게 되면은 금방 또 거꾸로 내려가기 일쑤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시기가 좋지가 않고 종목이 살 게 많아지는 장세가 오게 되면 어제도 얘기해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못 가거든요. 이런 종목이 상승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 자체는 살 종목이 없는 가운데 상승을 해주니까 시세가 모여서 만든 산입니다. 근데 갈 데가 생겼어요. 상승장이 온다는 거죠. 쉽게 해서. 그렇게 되게 되면 투자자분들이 굳이 이런 개별주를 매매하시지 않기 때문에 자산의 매도 물량이 또 강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놓고 있었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0원, 1,100원 이런 자리에서 매입을 해놨다가 오늘 같은 장에 갑자기 급등해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줬다 하게 되면은 아주 훌륭한 매매이지만 그렇죠. 오늘 장에 급등하는 걸 보시고 나도 한번 대북주를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다음 시점에 접근하셨다가는 그렇죠. 좋지 않은 결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삼용물산 자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이것도 오늘 장중에 상승률을 강하게 보여줬어요. 대략 27%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근데 기업 내용만 좀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투자 정보 내용을 보게 되면 670억 정도의 시총액을 갖고 있습니다. 1,000억 이하의 자산이란 뜻이고 기업 정보를 보았을 때 이 비중 봐보세요. 주요 주주 37%를 갖고 있는 주주가 계시고 27%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가 계시고 또 4.6%의 지분을 갖고 있는 또 주주들이 계십니다. 자, 이걸 도합 계산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최대 주주가 갖고 있는 비중 자체가 60%가 넘어가 버려요. 아까 그 종목 뭐였죠? 일성건설하고 똑같은 상태이죠. 대주주가 이미 60% 이상을 갖고 있는 상태이고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 자산은 실질적으로 그죠? 400억이 아니죠. 300억이 채 되지 않는 200억 정도대의 시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량의 자산만 툭 붙어도 급등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한 리스크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북 관련된 종목들의 이렇게 실상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집중 정밀 조명을 해봤는데 이제 화면은 이제 그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종목이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양질의 종목일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어요. 또 특히나 이제 장세가 전환된다게 되면은 상승의 장으로 전환이 된다. 아까 전에 다음 주 일정 소개해드렸잖아요. 다음 주 일정이 하나 둘씩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장세가 상방으로 또 크게 방향을 잡아버린다 하게 되면은 이 테마주는 이제 매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올라가준 종목인데 장이 좋아지게 되면 사용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급락도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에 좀 유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오히려 좀 긴 항목으로 상승의 장세를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하나 또 오래간만에 제시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여기 밑에 지금 자막 나가고 있죠. 집중 투자를 하기 좋고 우량한 종목이고요. 연말에 또 강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준비를 하나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향후 상승장세를 준비할 수 있을 만한 또 이제 소수 집중 투자 종목을 하나 오래간만에 또 선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좀 이제 작정하고 종목을 가져오게 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이제 성공률이라든지 수익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쁘지 않다라고 좀 자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음 주 장세를 대비할 수 있을 만한 좀 이제 핵심, 좀 필살 종목을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준비를 하나 해왔습니다. 어떠한 종목인지는 이따가 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빨리 또 종목 상담 할 수 있도록 좀 시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잠깐만 쉬었다가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다음 주 꼭 확인해야 할 주요 일정과 대북 테마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키포인트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다음 주에 큰 이벤트들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11일에는 브렉시트 합의안이 표결되면서 파운드화의 가치가 상승할 전망이고 그 다음 날인 12일부터는 미중 실무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위안화가 강세를 보일 전망이고요. 17일에는 FOMC 회의로 인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장의 상승 전환을 위해서는 달러 약세와 위안화 강세 흐름 주목해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오늘도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 오랜만에 대북 관련주가 다시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상승장이 나올 시에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고요. 또 재무적으로도 좋지 않고 시총 하위주의 품절주인 종목들은 투자에 주의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종목들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공개 방송 꼭 참여하셔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영상으로 확인하고 오시죠. 이데일리 TV 대박 투나잇을 100% 활용하는 방법. 자주 사용하시는 검색창에 대박 투나잇을 검색하세요. 가장 상단에 위치한 링크를 클릭. 대박 투나잇 프로그램 배너를 확인하시고 아래에 깜빡이는 방송 보기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500만 개인 투자자의 성공 투자 프로젝트. 지금 바로 대박 투나잇과 함께하세요. 네, 참여 방법 확인하고 오셨고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안내 드릴게요. 문자번호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모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 099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대표님 살려주세요. 우리 종금 850원, 비중 50%, 손절해야 할지 중장기로 가야 할지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우리 종금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할까요? 아니면 들고 가야 할까요? 우리 종금 상태가 그렇게 뭐 살려주세요 할 만큼의 상태는 아니신 것 같은데 한번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모양을 보시게 되면은 조금 이제 그 정답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이시겠지만 여기 굉장히 크게 상승했었던 거 확인되실 겁니다. 76%의 장대 양봉이 있었던 때가 있는데 이때 장세가 별로 좋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근데 우리 종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느닷없이 급등 시세가 나와줬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이제 M&A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 상승을 한번 좀 크게 해준 게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료를 시장에다가 노출을 시키면서 큰 시세를 이렇게 터트려 버리게 되면은 이 이후의 흐름이 좋아지느냐? 별로 그렇지가 않죠. 왜냐면은 재료가 발산하면서 이 종목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잠재성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바로 두각이 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서 갈 수 있을 만큼 최대한 한번 쭉 가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 선까지 한번 상승을 쭉 해줬죠. 그리고 그 이후서부터는 그렇죠. 뚜렷하지 못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를 띄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 재료가 여기서 크게 한번 발산이 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힘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그렇게 뭐 엄청나게 높으신 건 아니시니까 800원 위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 한번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 800선 고지에서 꼭지 맞고 하방으로 전환된다 하게 되면은 이것도 그쵸, 팔 수 있는 조로의 기회를 또 놓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800원까지만 목표 대응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행히 이 종목이 크게 급락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과거 전고점 지나가는 선 750원 자리는 지켜주면서 진행됐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밑으로 두들기진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짧은 구간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50원이라는 손절가 그리고 800원이라는 목표 짧게 대응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고 그죠? 손실로 마무리하면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겠습니다만 더 좋은 종목으로 가가지고 해결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또 종목 하나 더 준비했으니까 또 이거 상담 받으신 분들은 또 온라인 공개 방송도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종금 800원 정도에서 매도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1240님의 문자 상담 들어가 볼게요. 아미코젠을 39,000원에 20% 비중으로 매집하였는데 자꾸 떨어지네요.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차트를 보니까 변동성이 좀 나온 종목이에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이제 시세의 힘을 좀 많이 받았던 종목이죠. 45,000원 선에서의 지금 저항이 좀 계속 있는 걸로 보이는데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도 그쵸, 이 바이오 섹터에서 힘을 좀 내주고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서 같이 좀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바이오주들 대비해서 좀 탄탄한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가고 있어요. 낙폭이 그렇게 뭐 엄청나게 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 이 종목이 또 시장에 훈풍만 좀 들어오게 되면 또 본격적으로 힘을 좀 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종목은 이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5,000원. 그래서 지금 자리가 33,500원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쁜 구간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전에 기록했었던 저점이 3만 원인데 시장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훈풍을 타면서 올라가게 되면 이 종목도 분명히 탄력을 받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럼 이제 3만 원이라는 자리는 이탈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3만 원 손절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이 위로 올라간다 하게 되면은 45,000원 전고점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저는 45,000원이 돌파할 경우에는 그 위로도 더 볼 수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너무 우려하시지 마시고 3만 원이라는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움직인다 하게 되면은 좀 차분하게 기다려 보셨다가 4만 원 5천 원 근처까지 이제 올라가서 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게 되면은 그렇죠. 4만 5천 원 위로 매도가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일단 4만 5천 원 보시고요. 손절 라인선 3만 원까지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미코젠 종목 손절가는 3만 원, 목표가는 4만 5천 원 정도로 도와드렸으니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참고하셔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6127님의 문자 상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주철관 매수가 16,000원 10%입니다. 꼭 좀 봐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 오늘 7%대 하락이 나왔어요. 전문가님.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도 보시면은 이게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이거 아마 어제 매수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그렇게 막 우량하고 시장을 추종하면서 가는 그런 종목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이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하루 거래량이 별로 안 들어올 때는 굉장히 거래량이 낮습니다. 10,000주 정도밖에 거래량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그리고 좀 많이 나와봤자 거래량이 10만 주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종목입니다. 주가는 10,000원 이하인데 하루 거래량이 10만 주 이하이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힘을 잘 못 쓰고 있다가 이게 뭐다 이렇게 한번 나오게 되면 한번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12월 6일 날짜에는 어제죠, 그렇죠? 어제 상한가도 기록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새 투자분들이 이런 종목에 많이 이제 좀 낭패를 당하시게 됩니다. 간다 싶으니까 이제 그죠. 상한가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급등하는 중에 쫓아가시기 마련하는 거죠. 근데 결과가 또 금방 안 좋아졌죠. 그래서 한국 주철관 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하시는데 약간 좀 실패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을 좀 인정하신다면은 나오시는 게 좀 좋겠죠. 정리를 하신 다음에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성격이 약간 좀 급하신 성격이신 것 같은데 좀 느긋한 마음으로 투자를 해보실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진행하는 종목이 또 하나 있으니까 그런 걸로 대체하셔가지고 회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주철관은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주철관 종목 교체 권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도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6632님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9길 신동 4,545원 20%입니다. 전망이 궁금하네요.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9길 신동 종목 손실권에 있으신데 이 종목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틀 전 수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상승을 좀 잘 하면서 갔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목요일 한번 지 맞고 이렇게 살짝 내려와져 있는 상태이죠. 등락폭이 강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이 5,100원 요 자리를 이제 전고점으로 두고 저항을 맞고 이렇게 내려온 상태인데 여기를 뚫을 수 있을까 없을까가 이제 주요 관건이 되겠죠.
근데 이게 정치적인 이슈와 맞물려서 좀 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최근에 약간 그래도 좀 인기는 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인기빨이 잠시나마 좀 들어서 급등을 한번 땅 쳐준다 하게 되면은 거기서 정리를 일제히 탁 해주시는 게 좋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5,100원이라는 자리는 그래도 한 차례 정도는 다시 한번 도달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그 시점이 짧게라도 오게 되면은 정리하실 생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지지선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지 라인대를 염두를 해봤었을 때 최근에 그쵸, 한번 고점을 찍었던 자리가 그나마 가장 유력한 지지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으로 보게 되면은 4,35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350원을 밑으로 손절 라인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5,100원 과거 저고점 자리를 한 번 더 찍어준다 하게 되면은 그 구간대에서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 시세가 빠른 속도로 갔다가 빠른 속도로 다시 되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문을 그냥 매일 아침에 그냥 걸어 놓으시는 게 계속 좋을 것 같아요. 5,100원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 놓다가 그렇죠. 식사하고 왔는데 갑자기 딱 갔다 왔다 하면 이제 딱 팔리겠죠. 그런 식으로 주문을 계속 거시면서 체결이 되시면은 수익으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5,100원 위로, 아래로는 4,350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9일 신동 도와드렸으니까요. 가격 전략 꼼꼼하게 메모해 놓으셨다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3624님의 문자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페스 신소재 74,000원 25% 힘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현재가가 67,000원대예요. 전문가님, 손실 많이 보고 계신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좋은 구간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이 이제 네페스 신소재의 일봉상 화면인데 굉장히 좀 황홀하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대다수의 종목들은 밑으로 이제 지하를 뚫고 내려가기 바쁜데 그래도 이 종목은 계속 상방의 시세를 내주면서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이 첫 번째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올라갔었던 그 시점을 이제 계산해 보게 되면은 바로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대략 한 15,000원 선에서부터 시작을 한 시세가 지금 현재 이제 8만 원 근처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상승률로 따졌을 때 적지 않은 상승률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당연히 좀 고점에 대한 부담이 충분히 있는 가격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4,000원의 매입 가격은 상당한 좀 리스크가 있는 매입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짧은 목표가와 짧은 손절가를 제시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안정적인 그 구간 내에서 좀 나오시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65,000원 자리 정도는 지탱을 해줄 것 같으니까 65,000원 짧은 손절 라인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주가가 위로 올라온다 하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 74,000원이라고 하셨죠? 74,000원 근처까지는 올 걸 예상이 되니까 그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좀 나오시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설령 못 올라가고 밀린다고 하더라도 추세가 꺾여버리면 큰일 나니까 65,000원이라는 손절 라인을 좀 지키시면서 매매하기를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쭉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1분 남아 있는데요. 못다한 내용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하도록 할 겁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종목을 한번 좀 준비를 해봤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아할 만한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집중 투자가 가능할 만한 우량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우리 투자분들이 장세가 상방으로 전환될 걸 대비해서 미리 좀 종목을 사놓고 싶은 그런 약간 좀 뭔가 김장독에 담아놓을 만한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으로 모두 찾아오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주말을 책임질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꼭 참여하셔서 많은 내용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대박투나잇 검색하시고요. 상단 부분에 보이는 대박투나잇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대박스쿨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만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리더스탁 정혜준 전문가 얼굴 보입니다. 그 옆에 오른쪽에 깜빡거리는 방송 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대박스쿨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지는 대박투나잇 2부에서는 4대 천왕이 진행되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